언어치료 정기 세미나 9월차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언어치료사 이상은, 언어재활사 이상은이고요. 오늘 무바라 스펙트럼 아동의 언어치료의 실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만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내린다고 했을 때는 의사가 내릴 텐데 두 가지 기준으로 우리가 자폐 스펙트럼을 진단하게 됩니다. DSM-5에 의하면 미국의 어떤 자폐 스펙트럼 진단 기준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사회적 의사소통의 결함, 크게 사회적 의사소통의 결함. 두 번째는 행동적인 문제가 있는가, 굉장히 강박적이고 반복적이고 상동적인 특이한 행동이나 어떤 관심사가 있는가를 본단 말이죠. 그러면은 일반 그냥 말하는 버벌 ASD 친구들과 무바라 자폐 스펙트럼 친구들과는 다른 것일까? 질적으로 뭔가가 다를까? 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인 것은 동일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아주 베이스적인 부분은 뇌의 기능이에요. 뇌의 기능이 얼만큼 더 저하가 되는가, 기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친구가 무발화 상태에서 머물러 있기도 하고 또 말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논버벌 ASD, 무발화 친구들의 말하지 못하는 혹은 말하지 않는 이유를 조금 생각해 보자면 이 친구들은 의사소통 의도가 일단 부족해요. 사회적인 소통을 하려는 의도 자체가 부족하고 거기다가 감각 추구가 굉장히 많죠. 본인이 이제 감각 처리 기능이 통합하는 기능이 굉장히 부족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감각을 추구하기 때문에 외부로 관심을 별로 두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대나 환경을 향해서 다양한 양식으로 표현할 필요를 못 느끼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의미 없는 소리라든지 감각을 추구하기 위한 어떤 몸짓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그런 특이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드러지는 감각 추구랑 행동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언어라는 것은 상징화된 기호 체계이잖아요. 근데 이제 상징화로의 진입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친구들이 하는 재밌어하는 놀이는 돌리는 거, 계속 돌아가는 것을 보는 거, 차례대로 뭔가 맞추는 거, 그런 강박적인 행동들을 한단 말이죠. 여기서 상징 놀이로 진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는 그렇게 가지 못하는 거죠. 상징화로의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상징화된 기호체계인 언어 사용에도 어려움을 보이는 것이죠.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이제 우리가 항상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전에 제가 다뤘던 거는 언어적인 부분, 언어 인지적인 부분을 다룬 것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 말 기능 자체가 부족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스피치 프로덕션, 어떤 말 산출이라고 했을 때는 뭔가 뇌에서 시그널을 보내고 어떤 신호를 보내서 이것이 적절하게 언어로 바뀌고 의미가 언어로 바뀌고 그것을 물리적인 소리로 바꿔줘서 그것이 우리의 호흡을 하고 발성을 하고 조음을 해서 그것이 말 산출로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의 프로그래밍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 실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해를 하고 있고 스펙트럼적인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뭔가 의도도 있고 어떤 언어적인 의미도 알고 있는데 스피치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것이 혀를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 입술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 어떤 프로그래밍이 잘 되지 않아서 스피치 산출로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간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세미나에서는 언어적인 부분에도 당연히 문제가 있고 소통하고 의사를 이제 표현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플러스 스피치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지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무발화 친구들의 그 단계별로 아까 우리가 이 스피치 체인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의사소통 의도가 없는 친구들 그리고 의사소통 의도까지는 있지만 이것이 의미를 언어로 바꾸는데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
그리고 그 이후에 언어적인 것까지는 머릿속에서 그래도 알겠는데 입술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어떤 근육을 조절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그리고 프로그래밍에 어려움이 있는, 말운동 계획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 그리고 그 다음에 요것들이 다 혼합되어 있는 경우를 조금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먼저 이제 의사소통 의도가 굉장히 부족한 친구들일 경우에는 비의도적인 행동들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감각을 추구하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냥 의미 없이 뭐 공을 뭐 던지기도 하고, 뭐 손을 이렇게 까딱거리기도 하고, 많이들 그런 행동들을 보이잖아요. 이것이 비의도적인 행동이고 뭔가 소통하려는 행동은 아니죠. 근데 잘 관찰하고 계시다가 이 어떤 행동이 나타났다. 비의도적인 행동이다. 근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의 효과적인 어떤 방법은 몸놀이가 굉장히 효과적이더라고요. 저는 신체 놀이하고 뭐 감각 운동 놀이 하는 것이 굉장히 좀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이제 뛰어다녀요. 어떤 각성이 굉장히 올라온 친구들도 그렇고 전정기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가만히 있거나 이런 거 힘든 친구들이 있거든요. 막 뛰어다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래 그림 보실까요? 왼쪽 아래 그림 보시면 이 친구가 막 뛰어가요. 그러면은 선생님 잡으러 간다 하면서 막 잡으러 가는 거죠. 이 친구는 그걸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냥 내가 좋아서 뛰어다니는 건데 내가 뛰니까 누군가 쫓아오네. 이런 누가 나를 뭐 잡으러 오네. 이런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행동을 하는 거지만 이 행동을 했을 때 누군가가 와서 반응을 해주고 이거 재밌는데 하고 나도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서 소통의 의미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가 없는 친구들일 경우에는 몸놀이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눈 맞춤, 상호 제스처 아주 좋아요. 그래서 뭔가 아이한테 시그널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지금은 네 차례야.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네 주변에는 누군가 있어를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뭔가 밥을 먹고 뭐 물을 먹을 때도 그냥 자기는 뭐 물을 마시고 싶어서 물을 먹는데 엄마 짠 하면은 들고 있으면은 그냥 처음에 이렇게 마시겠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물통을 가진 아이의 손을 잡고 짠 하면 같이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혼자의 행동들을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할 수 있게끔 상호적인 놀이, 행동, 제스처로 연결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의도는 있어요. 의도는 좀 생겼고 상호 놀이를 하면서 의도는 좀 생겼는데 인지 기능이 낮을 경우에 이제 그 의미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거를 언어로 하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의 특징은 정말 지시 따르기가 안 돼요. 정말 차분하기도 하고 같이 집중도 잘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중에 변별을 해서 고르는 거, 사과, 포도 있는데, 사과 어디 있어 하면 이거 잘 못 고르기도 하고, 앉아, 일어나 이것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언어적인 것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 언어화를 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은 지시 따르기가 굉장히 참 안 됩니다. 그리고 고르는 것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언어전에 나타나야 될 인지 기능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수단과 목적을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인과성의 개념, 그리고 영속성. 앞에 없어도 없는 것, 있다는 것, 결국에 있다는 것을 아는 개념이 영속성이죠. 숨겨놔도 있다는 것을 아는 개념이 영속성인데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영속성은 보이지 않지만 언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놀이 기능 같은 경우는 증진을 시켜줘야 되는데 상징 놀이로 이끌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어 전에 나타나야 되는 인지 기능들을 충분히 향상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 의사소통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 놀이 속에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장난감들이 있는데 수단과 목적 그리고 원인과 결과를 알 수 있게끔 하는 놀잇감들이에요. 비누방울도 좋죠. 가만히 있는데 뭔가 후 하면 나오잖아요. 내가 뭔가 우 하거나 바람을 후 불면은 뭐 나오는 그런 것도 좋고 태엽 인형 같은 경우도 뭐 가만히 있지만 뭔가 엄마를 쳐서 뭐 선생님을 쳐서 하면은
돌아간다, 그럼 딱 놨다, 움직인다. 원인과 결과가 있죠. 그리고 매칭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뭐 이게 카드가 있고 실물이 있다. 이것을 맞춰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칭하는 의미적으로 비슷한 것을 알게끔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런 놀이도 굉장히 좋은 놀이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마을 운동 계획 프로그램인 집행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 실행증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아동기 말 실행증이라고 CAS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자폐 스펙트럼 친구들 중에도 이 말 실행증을 동반한 친구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신경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학적으로 발달이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말 실행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 실행증 동반된 경우 혹은 발성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거나 발음이 너무 이제 안 좋은 경우, 이제 구어 운동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에는 집중적인 구어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모방이 굉장히 구어 모방을 할 수 있게끔 훈련의 개념입니다. 이 친구들은. 그래서 저도 이런 친구들 아주 많이 만나고 있는데 의자에 앉혀놔요. 의자에 앉혀놓고 놀면서 하면 안 돼요. 이 친구들은. 놀면서 할 시간이 없어요. 이 친구들은. 그래서 의자에 딱 앉혀놓고 의자에 앉는 걸 못한다? 그것부터 이제 쉐이핑 해가면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그거 모방하는 것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앉아서 예를 들면은 아 해봐. 아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눌러주세요. 턱을 눌러주시면서 이 정도는 선생님 가만히 있을 때 이거는 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이거는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라 눌러주니까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면은 눌러주면서 하면 좀 기다려요. 기다리면은 이 친구가 뭔가 이렇게 가면은 입을 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뭔가 행동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시작을 하는 것이고 먼저 이, 우, 에 혓바닥 내미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뽀뽀 맘맘마 하는 거 안 되면 만져주시면서 해주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단어로 가기까지는 굉장히 또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의미를 또 알아야 되고 하는 절 연결시켜야 되니까 어렵지만 통합적인 큐를 사용해서 시각적인 거 보여주셨죠. 또 거울도 아주 좋은 어떤 자료예요. 그래서 머테리얼인데 거울을 보시면서도 함께 하는 거 할 수 있고 들려주시고 촉각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만들어 주려면 어떤 소리를 낼 때 어떻게 이제 구강 쪽이 움직여지는지, 혀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영국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해부학적인 지식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말운동 계획이나 프로그램 집행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많이 만져주시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면서 진행을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보면은 하나에만 무발화 친구들 보면 하나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의사소통 의도도 늘려줘야 되고 언어학적인 뭐 지식 따르기나 뭐 매칭하는 것도 필요하고 입모양도 만들어주고 저는 그거를 혼합해서 합니다. 근데 어떻게 혼합하냐면 비율을 결정을 해요. 이 친구의 가장 메인은 뭐지? 의사소통 의도는 어느 정도 조금 나오고 있는데 이 친구가 구어 운동이 너무 안 되는 것 같네. 모방이 너무 안 되네 싶으면은 요거 조금 하고 요거 10분, 요거 5분 말운동 게 많이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요. 그래서 비율을 잘 결정해서 해주시면 좋고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나 혹은 장난감이 있다면 그것을 이용해서 아이의 흥미를 어떻게 이끌어내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나눌 내용은 끝났고요. 마쳤고, 이제 향후 세미나 예정 일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4차, 5차, 지금 4차죠. 9월 달이니까 4차 세미나가 끝났고요. 그 다음 5차는 11월 달. 11월 24일 날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2023년 이제 정기 모집 요강도 함께 첨부를 해드리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